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살라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라딘 등장 이전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무슬림에게 신이 준 선물이라고 불린 이마드 앗딘 장기는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장기의 아버지인 아크순쿠르는 원래 말리크샤의 노예였으나 몸을 사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봉사로 관직에 진출하여 알레포의 총독이 되는 등 출세하였으나 장기가 10살 때인 1094년 반역죄로 참수되었습니다. 그 후 장기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모술의 성주 케르보가의 보호하에 모술에서 성장했습니다. 장기는 케르보가의 그늘 아래 모술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군에서 뛰어난 용맹과 지략을 인정받은 그는 술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122년 장기가 38세가 되었을 때 술탄은 그를 와시와 바스라를 관할하는 총독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칼리프와 술탄의 권력 투쟁에서 술탄 편에 가담하여 칼리프의 세력을 무찌르는 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술탄의 신임을 얻은 장기는 이라크 전체에 대한 보호권과 함께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바그다드의 총독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127년에는 모술의 아타베그가 되어 술탄 아들들의 사부가 되었고 그해 가을에는 모술과 알자지라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128년 마침내 알레포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알레포의 성주가 된 장기는 다마스쿠스를 제외한 시리아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기의 모술 정부는 사실상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였고 그는 누구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심만만한 장기는 모든 제후국의 수도는 물론 바그다드의 왕궁에까지 첩자를 두어 술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는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한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적인 신뢰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혹독했던 만큼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농작물을 밟지 않도록 두 줄로 쳐놓은 밧줄 사이로 조심스럽게 행군해야 했습니다. 폭력 행위는 엄벌에 처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폭행은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병사들의 부인을 특별히 보호했으므로 병사들은 마음 놓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빈곤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경감해 주었고 알레포와 같은 부자 도시에는 전비 마련을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131년 술탄 마무드가 죽자 그의 형제들인 마수드와 투구를 간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장기는 마수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장기는 셀주크 술탄의 가장 막강한 장군이 되어 그 야심을 무제한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의 역사적 중요성은 모술과 그 부속 도시들에 행한 그의 선행에 있다기보다 이슬람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가 십자군과 싸워 거둔 이슬람의 승리에 있었습니다. 장기의 가장 큰 업적은 십자군 수중에 들어가 있던 에데사를 수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기독교가 성행했던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1144년 12월 23일 장기는 에데사를 점령했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이 십자군에게 점령당했을 때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 에데사는 무차별 파괴와 약탈 및 살육을 당해야 했는데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해 5,000명이 넘는 주민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장기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성내 풍경에 반해 파괴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에데사 함락은 12세기 서양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본토 유럽인도 시리아네 프랑크인이 받은 것에 못지않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중동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다시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반면 전 이슬람 세계는 이 소식에 감격했습니다. 장기는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이미 천국행이 보장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기는 이슬람 세계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아타베그는 그 최고의 승리를 길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에데사 정복 2년 후 장기는 시종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막사 안으로 종자 몇 명이 몰래 들어와서 그가 마시다 남은 술을 마셨는데 잠에서 깨어난 장기는 이들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장기의 포악한 성격을 익히 아는 종자들은 다음날 아침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여 장기를 살해했습니다. 아미르들의 왕, 이슬람의 기둥, 장기는 그렇게 허망하게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기의 죽음 후 그의 왕국은 두 지역으로 갈라졌습니다. 장기의 장남인 사이프 앗딘이 모술을 다스렸고 차남인 누르 앗딘이 알레포와 시리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누르 앗딘은 훌륭한 군인으로서 십자군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기의 에데사 점령이나 살라딘의 예루살렘 탈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업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누르 앗딘은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절제, 용기, 위없는과 같은 좋은 자질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나 잔인함과 비양심적인 태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장기가 공포로 통치했다면 그는 지성과 인품 그리고 인내로서 통치했습니다. 쿠르드의 라와디아족 출신인 살라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상들은 대대로 아르메니아의 다윈 근처에서 살았으며 살라딘 집안은 이 지역에서 꽤 명문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산악지역에서 떠돌아다니며 살던 유목민족으로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쿠르드족은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나며 명예와 용기를 중시하고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전쟁을 즐기는 호전적인 민족인 이들은 한 곳에 정주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살라딘의 조부 샤디는 비우르즈라는 권력자 덕분에 장남인 아이유브를 티그리트의 태수 자리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아이유브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체세술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1132년 아이유브는 칼리프의 군대에 의해 상처를 입고 쫓기던 장기를 구해주고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칼리프 편인 비우르즈에 의해 티그리트의 태수직에서 해임되고 모술의 장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기는 1138년 아이유브를 요충지인 발백의 태수로 임명했습니다. 1146년 장기가 갑자기 살해되자 아이유브는 발백을 새로운 군주에게 반납하고 장기의 둘째 아들인 누르앗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유브도 누르앗딘 밑에서 출세를 했으나 정작 누르앗딘의 신임을 얻은 것은 산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동생 시루쿠였습니다. 시루쿠는 형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유브는 민첩하고 계산이 빠르며 상황에 잘 적응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었고 행동에 과단성이 있었습니다. 시루쿠는 시끄럽고 다혈질이었으나 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시루쿠는 키가 작고 뚱뚱한 데다 애꾸눈이었으므로 한눈에 봐도 신분이 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식가가 흔한 당시의 풍습을 감안하더라도 시루쿠는 지나칠 정도로 대식가이자 호주가였으며 결국 이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불뚝에다 비호감인 시루쿠는 전쟁터에만 나서면 놀라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겁이 없고 용맹하며 부하에게 격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싸움뿐만 아니라 군수 분야에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졌으며 전투 장소를 고르는 데도 남다른 안목을 가졌습니다. 시루쿠와 아이유브는 1154년 다마스쿠스 점령 시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고 아이유브는 이 공로로 다마스쿠스의 총독에 임명되었습니다. 살라딘은 16세 때 아버지를 따라 다마스쿠스로 옮겨와 이곳에서 10년간 거주하게 됩니다. 살라딘은 당시 아랍 귀족들에게 행해졌던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교, 철학, 과학, 아랍어 문법, 문학 등의 과목은 귀족으로서의 품위와 세련미를 다듬는 데 필수였습니다. 살라딘은 신중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랍 명문가의 역사와 장군들의 승전, 전통 아랍 시조 등에 해박했으며 특히 아라비아산 명마의 혈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라딘은 14세 때 삼촌인 시루쿠 밑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18세 때 다마스쿠스의 행정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살라딘은 사냥을 즐겼고 솜씨 좋은 폴로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살라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빅제이였습니다.